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8월 6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하나씩 본다면 하루하루 뭐 다르겠죠. 하지만 최근 우리 시장 지수만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승승장구, 일사천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그것도 코스닥도 아닌 코스피가 탄력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1번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 직사각형은 박스권입니다. 그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별다른 큰 진통 없이 뚫고 올라가서 연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입니다. 그것도 현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슈퍼파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일반 개인들이 그렇다 한다면 오늘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 일반 개인들이 약간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또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힘을 발휘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기관으로 오히려 약간 매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었던 말이죠. 그런 상태 하에서 이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자, 과연 뭘까요? 그래서 놀랍고 신기하다 하는 건데요. 자, 그만큼 시장 각 참가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외국인 기관 모두 다 현재 시장이 강하다라고 이제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장 심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장 심리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도 시장이지만 그런 면이 가장 잘 보여지는 시장은 미국입니다. 수많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를 모두 다 극복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나스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 어떤 악재도 하나씩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 악재가 결코 작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악재입니다. 그런 악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죠. 시장 심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증시에도 즉각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 어떤 악재도 다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증시도 현재 서머 랠리를 거쳐서 연말 장세, 내지 연초 장세,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바로 마가라고 하는 기술주들이죠. 마가. 또 비대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은 이른바 BBIG, 그 중에 7개 종목, BBIG7이다 이렇게 일컬어주고 있는 그들 종목, 역시 기술주들 내지 바이오주들입니다. 자, 이들 종목은 비대면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 속성을 따져본다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현재 주목받았던 개념, 즉 4차 산업혁명과 상당히 관련돼 있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상황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증폭되고 빠른 속도로 개진되고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은 대세적인 변화입니다. 단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강세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현재 금년 거쳐 내년 정도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무리한 전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단순히 금년의 종합지수 역사적인 최고점 2600포인트를 넘어 뭐 한 3000포인트 이 정도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4000포인트 또는 심지어 5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당장은 젖은 장작처럼 뭐 잘 불이 붙지 않는 삼성전자가 아마도 그러한 역사적인 랠리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말 그대로 투자하자. 그런 분들은 보다 긴 안목을 갖고서 삼성전자를 보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는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고 삼성전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무겁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때마다 악재가 나오면서 가다 말다 약간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건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탄력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른 종목분들이 또 화려하게 시장을 장식하고 있어서 어쨌든 충분한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아우르면서 시장을 봐야 되고 그거가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이 약간 또 변했어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제조, 이른바 굴뚝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며,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종목을 기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 종목은 꼭, 한때 좀 가져보고 싶은, 담아보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언급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한 달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현재 분할 재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재상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및 솔브레인인데요. 자, 그와 관련된 것 같아요. 화학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 EUV 시리즈 제3탄 동진 세미캠 이거 보세요. 그리고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도 그렇고요. 사실은 SKC도 화학주죠. SK 포스코 케미칼 우리 추천 종목은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도 화학주고 LG 화학도 화학주. 사실은 또 삼성 S사에도 화학주 성격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범용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롯데케미칼도 뜹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죠.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달부터 최근까지 뭐 정신없이 달려왔고요. 자, 우리 종목들은 거의 100%입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그 성과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은 제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런 성과를 낸 종목들이 현재 성과가 결과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모든 종목을 다 섭렵할 수가 없죠. 제가 추천했던 종목 수만 하더라도 20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21개, 22개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들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중에 필수로 가져가는 종목들 각각의 성격이 있습니다. 장기를 가져갈 것인지 자기 성향에 또 그들 종목을 그런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한 윤곽을 좀 잡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필수 종목 9개 종목 및 그리고 선택 대상 나머지 한 12개, 13개 중에서 한 3개, 3개 내지 4개만 선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성 종목 수를 지금 아무리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한 12개 정도를 좀 압축해서 어, 그리고 이제 압축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죠. 9개는 필수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 한 3개나 4개를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구성을 하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는 것이 현재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뭐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할 내용이 있다든가 저희가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또 역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2420-05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 그런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뭐 우리 증시 마찬가지죠.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말이죠. 자, 우리 증시는 바로 그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금값.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구경이나 좀 해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이제 금값, 뉴욕 거래소의 금값 차트입니다. 자, 온수당 2,000달러가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만 본다면 마치 개별 종목, 그것도 급등, 약간 투기적인 시세 성격을 갖고 있는 급등 종목들의 현재 밀봉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또 되는 건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언급할 내용이 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달러가 약해요. 그리고 현재 저금리가 금리가 낮고 또 금리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그런 식으로 저금리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자산 중에 또 한 가지 안전자산이 미국의 국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채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그 국채 가격이 요지부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재미없죠. 그러니까 현재 그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글로벌 자금이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돈은 또 상당히 또 많거든요. 초유동성, 돈은 많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는데 살만한 안전자산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현재 지금 증권시장도 증권시장이지만 금에 대한 수요로 물밀듯이 이제 그 밀려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한 일반 개인의 어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각국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도 금 사재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딥니까? 월가에서는 3,000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위태롭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매우 상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불길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경계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금값 강세가, 금값과 증시는 약간 상반되게 움직이는데, 그런 공식이 깨진 것 같습니다. 금값과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금리, 초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리, 니켈 등의 비철금속 및 그리고 원자재 및 산업재, 산업재에는 화학소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학재, 지금 한 롯데케미칼 얘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어제군요. 그 SK 이노베이션이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2차 전지 완제품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정제 마진이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기가 빠른 속도로 또 큰 폭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장세도 좋지만 경기까지 만약에 그것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강세장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 또 산업재,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타, 약간 굴뚝주 성격에 있는 종목도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자동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희망적인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약간 악재적 성격도 좀 있습니다. 어제 8월 5일 날이죠.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노트 등 5개 품목에 대한 언팩 공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몇 가지 특별할 만한 기능 내지 성능이 향상된 측면 좀 있었습니다. S펜 반응 속도가 4배나 빨라지고 또 UTG라고 하는 것은 울트라 씬 글라스, 초방막 글라스입니다. 강도를 최소한 50% 이상 강화시켰다든가 고화소 1억 800만 화소 장착의 범위를 넓혔다든가
또 DP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갤럭시 G 폴드의 외부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크게 늘렸다든가. 자, 이런 정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폼 팩터, 현재 지금 어떤 규격 내지 어떤 성능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폼 팩터입니다. 폼 팩터는 혁신이죠. 혁신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에 좀 못 미친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다면 MC넥스나 삼성전기, 또 우리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좀 불편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삼성전기나 MC넥스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 종목, 한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약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약간 10%, 최대 10% 또는 그 안쪽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면 그때 가서 그들 종목을 다시 담는 그런 전략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브레인 불안상 재상장이 있었죠. 시장 이슈고요. 자, 시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장 주변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약간 약하고요. 일본 증시가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 또 중국 증시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원달러 환율 잠깐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인데요. 가파르게 내려가는데요.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서라도 또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서 또 현재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조만간 주어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외국인들이 오늘 닷새 만에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현재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움직임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인데요. 나흘 연속 순매도를 했던 그들이 오늘은 관망을 하고 있죠. 참고 삼아서 오늘 빼고요. 최근 4일 동안 현재 외국인들, 금요일 날부터네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전체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4,337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따져도 4,072억 원을 순매도했다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이 지난 6월 15일 이후에 삼성전자로 3조 1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이 최근 4거래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삼성전자만 드립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하지만 그 전에 약 한 달 보름, 거의 2달 가까이 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조를 매수한 것에 비해 4천억 정도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매도 물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호재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최소한 매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다. 반도체 D램 가격이 지난 7월달에 내려갔습니다. 고정거래가가. 이게 약간 그게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가 된다는 거고 아마 그 악재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물량이 최근 현재 4거래일 동안 출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베이시스를 잠깐 볼까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지수 강세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좀처럼 플러스가 안 나왔던 건데 오늘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그에 연동되는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돼야 그래야 삼성전자가 뜨거든요.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현재 약간 최근에 조정받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크게 빠졌던 베이지수가 회복됐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내일 당장부터라도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오늘까지 14거래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 점은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크고 그 매도하는 기간도 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국내 주식의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특정 종목, 특히 비대면 관련주, 거기 삼성전자 약간 들어갑니다만 비대면 관련은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도 현재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걔네들의 전체 비중이 차지하는 걔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현재 그 타이밍이 지나간부터는 다시 순매수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적어도 3조에서 4조 원 정도를 금년 내에 한대 순매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가 매수해요. 냄새 맡았어요. 냄새 맡. 내일 당장 삼성전자가 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팅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에 대해서 약간 기대가 돼요. 이 부분은. 자, 일단 이제 그런 정도 뭐 시장을 보도록 하고요. 시장 특징 좀 보죠. 종목 장세이죠. 현재 종목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자는 건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상태에서 7%는 올라가고요. 기아차도 올라가고요. 모비스 중요하다 했습니다. 모비스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현대미아, 모비스나, 이게 모비스죠.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미아, 만도 같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외 주변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까지 연결시켜서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정신만 사납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건데, 이것도 다 취할 수도 없잖아요. 자, 왜 그런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글로벌 자동차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징후를 보인다는 거죠. 일단, 지난 현대차 그 7월달, 미국에서의 판매가 마이너스 1.1%, 기아차까지 합치면 약 0.7%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 정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타 도요타나 또는 GM이나 뭐 닛산이나 뭐 포드나 크라이슬러나 이런 글로벌 업체랑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좋은 거의 1등 수치입니다. 현대차 그렇게 선전했다는 것이고요. 중국에서 또 국내에서는 국내에서의 내수 판매 상당히 좋아요. 신차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이런 시장 전체에 대한 판매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800만 대인데 이게 전 분기 대비, 전달 대비가 아니고 작년이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4.9%. 물론 상당 부분은 상용차 판매지만 승용차만 따져도 5.7%나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 어려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히려 아주 경기가 좋다는 듯이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물론 정책 효과도 좀 있었죠. 그리고 기저 효과도 좀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참 대단한 그러한 회복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중요한 현대차도 그동안 공장 하나 문 닫기도 했었죠. 이제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 또 신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풀체인지 모든 것을 바꾼 새로운 신차, 새로운 개념의 신차가 나왔죠. 제네시스 80 시리즈입니다. 이거 펠리세이드, 이건 SUV. 그리고 뭐 어딥니까? 기아차 텔루라이드도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죠. 없어서 못 판다. 할 정도로까지 이들 신차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레드닷 어워드라고 하는 이게 디자인상입니다. 디자인상 7개 부분을 금상을 탔다고 그래요. 가끔마다 현대차가 품질도 상당히 좀 ASD 기타 등등 JD 파워라고 또 있죠. 이런 데서도 상을 많이 탑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또 서비스 측면에서도 또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도 순위를 매기면 현대차가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 이번에 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뭐 브리핑도 하고 말이죠. 현재 친환경차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AD, 여기 AD는 자율주행을 뜻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모빌리티, 정의선 부회장이 항상 떠드는 게 모빌리티인 것이죠. 이동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이 모빌리티라는 것입니다. 전대자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향후 모빌리티 사회, 모빌리티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정리선 체제입니다. 그리고 4대 그룹 BT, 여기 BT는 배터리인데요. 4대 그룹 BT, 배터리 동맹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현대차가 맹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1 플러스 3. 현대차를 가운데에 놓고 삼성, SDI, 또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이 삼각 체제가 된다는 거죠. 1인 4각이 되겠네요. 1인 4각. 이런 체제로 1 플러스 3 체제의 맹주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레벨 4, 현재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를 레벨 4라고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고서도 스스로 AI의 그 능력에 따라서 AI의 그 힘으로 완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단계를 레벨 4라고 해요. 레벨 4. 현대모비스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레벨 4 단계의 기술력을 개발하고 계속 또 발전시키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ADAS라고 하는 뭡니까? 현재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상당 거의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ECU라고 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입니다. 전자 제어 유닛. 이것도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첨단 제동 장치 최근에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도 좀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리던던시 제동 장치 개발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재 그 장치 중에 하나가 급제동 장치, 비상시 급제동 장치.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상시 급제동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그 뭡니까 이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현대 모비스가 개발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향후 시대 단순하게 현대 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닌 자동차 서비스 회사가 아닌 차세대 친환경차 및 더 나아가서 AD 자율주행 시대가 올 텐데 거기에 주역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높긴 한데요. 대략 22만 원인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단계별로 좀 잡아놔 보시죠. 이 종목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종목이 많아서 이미 또 현금이 없고 다 종목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다른 종목 팔고 이걸 사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현금 10개 되시는 분들은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화학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죠. SK케미칼도 화학주고요. 이건 제약주로 봐야 되겠고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도 이렇게 올라가고 오래간만에 올라가네요.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솔브레인 홀딩스의 솔브레인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현재 그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SKC, 또 코스모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자,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화학주들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화학주들이고요. 또 오늘 솔브레인까지 올라가니까 또 현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학과 관련된 산업재 쪽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인 측면이 있죠.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뭔가 수익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종목들, 포토레지스트나 또는 불화수소 같은 폴리이미드 같은 그런 쪽도 전부 다 화학주들이죠. 그과 관련돼서 현재 그 주목받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종목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 하고 있는 종목만으로도 화학주는 충분히 넘칩니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뭐 다 거의 다 화학주들이죠. 한솔케미칼도, 동진세미캠도, SKC도 말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따라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던 코스모 화학이나 또는 후성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일종의 섹터 내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순환매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해서 눈독 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연이 정신만 사납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후발이 된 이유는 그만큼 충분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런 것뿐이고 오늘 올라간 것은 일종의 키 맞추기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앞서 나가는 종목, 선순위 종목들에 비해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현재 2차 전지 핵심 종목 4가지 종목 말씀드린 바 있죠. 삼성 SDI, LG화학, SKC 및 에코프로 BM이라고 4가지 종목. 이 4가지 종목 외에 다른 종목까지 벌릴 필요가 전혀 없다. 눈독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새롭게 뭐 신규로 2차 전지를 꼭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가는 덜 올라간 종목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SKC 가령 이런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한 건 나쁘지만 약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타이밍을 또 현재 그 점은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도 지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 SJ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도 지금 쫓아가긴 나고 약간 조정을 받아서 적어도 5일선 밑에 적당하게는 21선 정도 그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자.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존에 우리 포트폴리오를 뭐,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동안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필수 분야가 있어요. 분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 종목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이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 대표죠. 그렇게 해서 있어야 되고요. 또 2차 전지 반드시 있어야 될 분야입니다. EUV 시리즈 말씀드렸죠. 현재 극자외선 노광 공정과 관련된 이 분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수 분야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는 선택입니다. 필수로는 아니고요. 스마트폰, 5G, 게임, 뭐 기타, CGN이 너무 일찍 제가 팔자고 그랬네요. 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쫓아가면서 매수할 수 없고 한동안 이 종목도 필수 대상이었다는 거는 이런 정도. 일단 감을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섹터 내 선택. 지금 현재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필수이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른 분야는 선택이거든요. 가령 2차 전지, 아까 네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모집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집단은 현재 LG화학과 삼성 SDI, SKC, 에코프로 BM 4개로 이른바 핵심 4, 판타스틱 4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종목인데 4개의 종목 다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중에 2종목만 가지고 가자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적절 종목 수는 2개입니다. 경우에 따라 뭐 수익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만 가급적 2종목으로 압축을 하자는 건데요. LG화학과 삼성 SDI 중에 하나, 그리고 SKC와 에코프로 BM 중에 하나, 이런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하는 것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중에 지금 이 상태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LG화학과 SDI 중에 LG화학이 조금 더,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또 SKC와 에코프로 BM으로 봤을 때에도 SKC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C는 자체 POPG라고 하는 아주 건실한 자기 본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로는 그겁니다. 그거 뭡니까? 포토레지스트하고 뭡니까?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동력도 하나씩 들쭉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더 커요. SKC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기존 갖고 있는 뭐 SDI나 또 에크로프 BM을 팔아서 이걸 바꾼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대로 좋습니다. 다만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LG화가 SKC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관찰 대상.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종목을 버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냥 관찰 대상으로.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EUB 시리즈, 현재 6탄까지 이제 개발돼서, 현재 소개를 해드렸는데, 1탄, 2탄, SNS텍이나 또는 FST는 이제 팔자고 했으니까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탄부터 동진 세미캠, 차트 잠깐 볼까요? 이거 무섭게 올라가는데요. 동진 세미캠, 3탄이죠. 그리고 이제 4탄이 한솔 케미칼이고요. 그리고 5탄이 PSK입니다. 여전히 뭐, 상승 추세고요. 그리고 6탄이 약간 좀 애매하죠. ISC인데요. 이 3탄부터 6탄까지의 4개 종목을 다 가져갈 수는 없죠. 그 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를 갖고 있고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 내지 3개. 그 중에 필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종목은 바로 동진 세미캠이라는 거죠. 필수 종목. 근데 지금 쫓아가는 거는 좀 늦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 동진 세미캠은 지난 4월달 때 15,000원 되기 전에 사자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 이런 때마다 매수할 기회더라고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매수할 기회가 아니죠. 지금 거꾸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입니다. 근데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만 그런 것 뿐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끝일 종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필수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중에 하나, 뭐 현재 뭡니까? 한솔케미칼이든 또는 현재 PSK든 그리고 ISC든 근데 PSK도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매수하기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종목이 타이밍에 들어오고 있죠. 바로 ISC 이 종목이 맥점 동그라미 그려놓았던 그런 그 뭡니까 추세 선상 위로 현재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일선까지 접혀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 정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또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외부 환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DRAM과 관련돼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맥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부분적으로는 잡아볼 필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미 비메모리 뭡니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죠. EUV 시리즈를 웬만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것을 팔고 이 종목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매수한다면 이 종목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그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사실은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테스라가 있고요. AD 테크놀로지가 있고 SAP 반도체가 있고요. 네페스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종목이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나 세 개. 근데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제 그제 강조드렸던 테슬라인데요. 이 두 종목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 종목 수가 그렇게 되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약간 전체 운용 자산 중에 10%로 10% 이하를 약간 줄이더라도 갖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성향에 맞으면 조금 더 많이 가져도 되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종목은 필수로 하고요. 테스나하고 AD 테크놀로지 이건 반드시 갖고 있고 그리고 종목의 성격이 달라요. 비슷하다고 한다면 뭐 그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겠지만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AD 테크놀로지는 이른바 삼성전자의 파운드의 VCA, 같이 사슬만 핵심 종목이 될 것이기에 그런 거고요. 테슬라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속에 현재 특히 OSAT의 제1위 종목이 하는 것 같죠.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제1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제1위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필스하고 S&P 반도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입니다. 생각보다 느립니다. 이 종목 S&P 반도체도 그렇고 네필스도 그렇고.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는 SAP 반도체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뭐 스마트폰 중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 보니까 MTX가 좀 밀리는데요. 그리고 뭡니까? 삼성전기는 조금 안정성을 따진다면 삼성전기가 낫겠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압축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5G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오이솔루션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멘텀은 있지만 현재 뭐 한국판 뉴딜, 뭐 현재 해외에서의 현재 그 판매 확대 가능성, 마케터 등등의 모멘텀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부분의 매출 실적이 당분간 불리합니다. 당분간 불리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G의 어떤 잠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 솔루션 정도까지만 현재 제한적으로 보유하거나 그냥 관찰하거나 그런 정도. 다른 종목들이 또 충분히 있으니까 구태여 아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오이즈는 있는 정도. 새롭게 매수하기엔 나쁘고 다른 게임으로 좀 돌려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CJ 제일제당 말씀드렸죠. CJ 제일제당도 탐이 나는데 이것도 현재 타이밍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일반 개인들이 선택하기도 그렇게 썩, 뭐, 그, 끌리는 종목도 또한 아니죠. 원래는 기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정도, 사실 그 외에 다른 종목도 무수히 많겠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또 정답도 또한 아닙니다. 현재, 저는 그냥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을 뿐이고, 시장에서는 또 다양한 선택 방법과 다양한 또 적당한 종목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현재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동의를 하시고 또는 만족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좋아요 버튼 내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구독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